오늘은 친절한 정우 씨의 약관 읽어주는 여자 편이에요. 보험 가입할 땐 대충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하라고 하는데 약관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한 정우 씨가 꼭 알아야만 할 약관 몇 개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부탁이에요. 여러분, 보험을 왜 가입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돈 받으려고 귀한 돈 냈는데 안 준다니. 언제 안 나오냐면 바로 오늘 읽어드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만큼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중요하답니다. 서론이 길었죠? 언제나 친절한 정우 씨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우선 약관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참고로 상법을 기재해 놨는데 상법보다 약관이 더 고객에게 유리하니까 상법은 패스할게요. 상해보험의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어요. 직업이 바뀌거나 주소를 바꿨을 때 꼭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변경 사실을 알려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상이 안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율대로 일부 보상되니까 꼭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사무직 일을 하다가 버스 운전으로 바꿔요. 사무직보다 운전직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 이럴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업이 바뀐 걸 알려야 하고 사무직 보험료가 10,000원이라면 운전직은 13,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해요. 혹은 운전직은 일당 등 일부 담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보장의 크기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 10,000원과 13,000원의 비율대로 보험금을 축소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기도 하고 가입 금액을 높여 주기도 합니다. 5, 하나님, 6, 자, 7, 저 갔다가 2, 다만 변경된 직업과 상관없이 발생한 사고는 원래 보험료를 지급해요. 가령 내가 버스 운전 중이 아니고 퇴근하려고 집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직업과 상관없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 지켰을 때가 아니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부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항을 보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첫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회사는 1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원래 연락이 안 돼도 내용 주명을 발송하고 해지하니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즉, 이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3번의 경우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나면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무지한 설계사분들이 고지하지 말고 3년 지나면 보상해줘라면서 불안전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의 조항에 대해 보험금 청구하지 않고 2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간 적만 있어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만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지할 수 없는 거지 보상해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 계약을 따라갑니다. A씨가 2년 전에 암보험 한 건과 운전자 보험 한 건, 건강보험 한 건, 질병 일당 포함을 가입했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1년 전의 위험으로 1일 입원한 적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A씨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암에 걸려서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A씨의 암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서는 위험 입원 시 보상될 내용이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라 암보험, 운전자 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해지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건강보험 내에서는 2년 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니 해지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해지금이 지급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 할지라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위궤양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는데 간암에 걸린 경우 간암은 위험과 상관관계가 없으니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간암이 아니고 위암에 걸렸다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약관을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럼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은 딱 4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 여부, 두 번째는 해지 여부. 보상 여부는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인수와 연관이 있다, 없다에 결정되고 해지는 3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위반 사항이 인수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은 안 되고 해지도 안 되고 두 번째 케이스 위반 사항이 인수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3년이 안 된 경우 보상도 안 되고 해지되고 최악의 경우죠. 세 번째 케이스 위반 사항이 인수와 중요한 연관이 없는데 3년이 지난 경우 보상도 되고 해지도 안 되고 최고로 좋은 경우죠. 마지막 케이스 위반 사항이 인수와 중요한 연관이 없는데 3년이 안 된 경우 보상을 받고 해지만 되는 경우 이 4가지 경우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식을 배웠으면 응용을 해야겠죠. 만약에 고객님이 불가피하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하셨어요. 가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아주 돈이 급하지 않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1년 기다려서 3년 지난 다음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일단 해지는 안 되니까 위반 사항이 인수와 연관이 있으면 면책되지만 보험은 유지되고 위반 사항이 인수와 연관이 없다. 그럼 보상되고 보험도 유지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건 위반한 그 질병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질병들은 보상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어때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보험약관은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땐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정은씨가 연락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 또 봬요. 안녕.